그럴 때 보듬어 줘야 돼요. 어떤 기관을 보내는 것도 좋은데 가장 위대한 분은 어머니예요. 아버님이고. 그러니까 부모예요. 부모가 잘 들여다보고 그 상처와 그 아픈 감정을 해방시킬 수 있거든요. 공감해주고 얘기해주고 4살짜리 아이도 변화가 됐는데요. 마음이 있는걸요. 그 시절에 처음에 엄마와 떨어졌을 때 그 공포가 계속 삶으로 쫓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감싸줘야 돼요. 그 다음 성장,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장은 고통이 따른다. 여기 IQ는 너무 잘하실 거고 EQ도 너무 잘하시죠. 감성지수. 근데 AQ는 뭐일까요? AQ.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직 없으실 것 같아서. AQ는 역경지수예요.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그 역경이에요. 잘 해주고 만족시켜주고 물론 이런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행복과 멋진 삶을 내가 만들어줄 수 없다는 거야. 나는 노력하는데 갑자기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갑자기 사고 당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갑자기 뭐 실업자가 됐는데, 갑자기 빚더미 앉았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있는데, 그런 환경은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역경지수예요. 역경지수. 그래서 그다음 이럴 때 역경을 어떻게 성장할 수 있냐면요. 혼자 멈춰 있으면 역경지수가 발달하지 않아요. 사부가 있어야 돼요. 멘토가 있어야 돼요. 그 멘토가 목사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 그 역할을 또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친구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선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동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제 멘토를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잖아요. 캔디김 선생님. 저 멘토가 되게 많아요. 캔디 선생님 최근에 만난 멘토예요. 근데 멘토라고 뭐 저라고 제 멘티는 나연선 선생님이죠. 근데 저는 완전하진 않거든요.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자극을 받으면서 성장하더라고요. 그 역경을 그 사람의 해석으로 위로로 이겨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른 화두인데 생각대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람대로 생각하게 된다. 깊이 한번 마음속에 들여다보세요.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급해서 사는 대로 부딪히는 대로 내가 생각한 삶은 이게 아닌데 생각대로 내가 가진 비전대로 그걸 힘을 받지 않으면 그 역경을 이겨내지 않으면 내 삶을 그냥 사는 대로 급한 대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네. 사진 찍으시는데 넘겨버렸어요. 네. 그래서 구하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있어요. 구하는 거. 부족하니까. 원래 태생이 결핍이에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닫힌 문을 여는 방법이 뭘까요? 맞아요. 두드리고 밀고 여는 거. 그럼 열어지잖아요. 근데 겁부터 먹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확률이. 근데 그걸 시작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난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이력서를 냈는데 아무도 저를 받아주지 않아요. 저는 결혼을 했고 아이의 엄마예요. 자신감이 있을까요? 없죠. 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변에 멘토가 혜민 씨 잘할 거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듣고 밀 수 있었어요. 행동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 네.
습관이라고 제가 했는데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습관을 벗어나려면 의식을 깨워라. 네, 습관을 벗어나려면 의식을 깨워야죠. 저는 습관이 자책하는 습관이 있고 시작부터 빈곤한 삶이었어요. 시작부터. 저는 제가 싫었어요. 제 삶이 싫고 제 집이 싫고 이렇게 싸우는 엄마 아빠 자체는 좋은데 이런 싸우는 집안이 싫더라고요. 습관이 계속 저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랬던 제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 이거 안 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의식을 깨울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좋은 멘토를 만났고 그 멘토가 지금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 연락하고 지내요. 차곡차곡. 그냥 만남과 헤어짐이 아니라 다 연락하고 지내고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제 안 좋은 습관들이 만져지기 시작했어요. 다 그냥 제 인생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계획 같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꿈을 꾸게 됐어요. 사람들의 뭔가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고 싶은, 건강하게 도와주고 세우고 싶은 그런 치료사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걸 이루고 살아요. 근데 더 실력이 더 깊어지고 싶고 그냥 겉에만 치료하는 그런 치료사가 아니라 정말 그 실존을 이렇게 만져줄 수 있는 심리치료사. 그게 제가 바라는 제 모습이고 그러려면 의식부터 달라져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선생님들과 훈련을 하고 있어요. 아까 그 선생님들 독수리 오형제 저희들은 찌질이들이에요. 못난이들이에요. 다 못났어요. 너무 매력적이죠. 너무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너무 좋죠? 명문대 아니에요. 네. 시작이 다 상처 입은 가정들이죠. 나현성 선생님은 부모님이 그렇게 케어하고 그렇게 방치하고 싶었을까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동생 아라가 나아라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멀쩡했는데 3살 때 그렇게 됐거든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일이에요. 쇼킹하죠. 근데 애를 낳았는데 또 이제 좀 상처가 아물어질 때쯤 낳는데 그 아이가, 셋째 아이가 9순9개월인데 그냥 일반적인 9순9개월이 아니고 좀 심한 쪽이었어요. 대수술을 몇 번 받아요. 그러느라고 어쩔 수 없이 현성 선생님이 부모님이 원치 않았어요. 그런 삶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아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어쩔 수 없이 상처받았어요. 근데 저를 통해서. 근데 저는 예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난 담임 선생님 통해서 그 담임 선생님이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미술을 할 수 있도록 미대 입시 책을 줬고 전 그걸 받았고 혜민이 할 수 있다고 들었고 그걸 간직했어요. 그 다음에 사부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나게 됐어요. 차곡차곡. 저를 또 획을 그은 분이 있는데 심리치료사가 혜민이가 가야 될 길인 것 같다고 해주신 분이 예전에 유치부 봉사할 때 만난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저를 이제 심리치료사로 학교까지 알아봐 주셨거든요. 저는 이제 편입을 하도 많이 해서 더 이상의 편입은 어렵다고. 네.
저는 학교 선생님이 꿈이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계속 기도하시면서 제 인생을 막 계속 녹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이제 학교를 갔는데 또 대구대학교예요. 대구 사이버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좋은 대학교도 아니고. 근데 제가 일하기에 적절한 대학교예요. 심리치료사들한테 지금 강력 추천하는 그런 학교거든요. 정말 좋아요. 대구대학교. 대구대학교 명문이에요. 미술치료학과가 처음 시작된 학교. 근데 사이버대. 그래서 그 공부하면서 저는 이제 꿈을 키워나가고 계속 사부들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심리치료사로 세워지고 제 삶을 저를 학대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니까 그 다음 선생님들을 키울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제가 그 케어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현성 선생님과 뜨겁게 사랑했고 맨날 칭찬해주고 예쁘다고 했고 진심이었어요. 처음에는 먹구름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 너무 예쁜 거예요. 마음이. 외관은 어두웠고 스모키 화장 같은 걸 많이 해서 여기 아이라인이 5cm였어요. 그래서 그 화장을 안 하고 오면 아이들이 하는 말. 선생님 왜 안경 벗었어요? 근데 그거를 보는 그러니까 현선 선생님 기분도 안 나쁘고 저랑 현선 선생님 너무 행복한 거야. 아이들 너무 예뻐서. 네.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그 현선 선생님이 또 수민 선생님, 김수민 선생님 노래 되게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과 3명이 같이 가족이 됐고 이 선생님은 제가 처음에 예쁘다고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너무 예쁘다 소리를 많이 들어서 처음에 막 깨트렸어요. 막 그러면서 사람을 키우는 노하우를 갖게 된 거예요. 그 선생님 만나고 또 이선주 선생님 만나고 김경환 선생님 만나고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됐고. 네, 넘겨주세요. 어때 보여요? 웃음이 어때요? 이거 연출된 웃음일까요? 웃으라고 해서 사실 웃었어요. 근데 어때 보여요? 이 웃음이? 진짜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같이 지금 모두의 표정을 보니까 같이 웃으시네요. 이제 웃으시네요. 네, 이게 이제 그림 사진 치료 같네요. 네, 넘길게요. 네, 그렇게 했고 이거는 제 예전 비전 모델 2014년도. 이 중에서 제가 그걸 다 이루긴 했는데 한 가지만 못 이뤘어요. 아이는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다른 거는 꿈꾸고 바라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 이뤘어요. 우리가 그런 삶이 오지 않는 건 무의식이 그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은 원하고 기도해요. 나 할 수 있고, 난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고, 난 아이한테 화 안 낼 거야. 찔리시죠? 예, 너무 티내시네요. 그쵸, 저도 결단해요. 남편한테 잘할 거야. 남편한테 의지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 사람 맞춰줄 거야. 아이한테 잘할 거야. 결단하는데 마음은 이 속 안에서의 그 마음, 태아기 때부터 형성된 그 무의식은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막 거머리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의존하고. 그리고 화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이 원하는 대로 살죠. 의식은 그 의식이 아닌데.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서 꿈을 이루는 방법, 제가 원하는 삶을 이루는 방법은 비전 보드를 항상 붙여놓고 바라보고 또 제 상담실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게 강화가 됐어요. 꿈이 정말 이루어지니까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 붙여요. 제 상담실에 옆에 보면 막 큰 글씨로 막 다 붙여놨어요. 재밌어서. 이거 정말 되네? 내가 바라고 기도한 대로 되네? 다음. 작년 강연할 때, 여기 작년 때 오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10월, 11월, 12월의 목표들. 이거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너무 많죠. 네. 영육광고 트레이닝, 어머니 학교 최고의 감동, 네. 비타민 치료, 임상 특강 되게 많아요. 네. 7번 빼고 거의 다 이뤘어요. 네. 7번 빼고. 7번은 1시간에 안 끝나요, 아직. 보시고 이렇게 듣고 하면은 또 좀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모든 목표를 그때 10월 달에 강연을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학교. 근데 이걸 다 이뤘고 제가 이뤘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작은 걸 실천하시면 돼요. 제가 너무 기특하긴 해요. 찌질이 혜민이가 찌질이 문혜민이 할 수 있었던 거 아무것도 우는 것만 잘하는 제가 자책하는 것만 잘하는 제가 꿈을 갖게 되고 하나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겨서 그걸 위해서 훈련을 했어요. 체력도 약해요. 근데 마음은 그거죠. 여기에 큰 주제는 누구 좋으라고 할까요? 제가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살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늦잠 자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왜? 저한테 그런 에너지가 없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산에 가요. 산에 가면 너무 행복해요. 에너지를 받아요. 힘을 받아요. 만물이 저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나무가 춤추고 되게 감성적으로 가죠. 근데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다음 꿈 이름이 뭐니에요? 우리 전시회와 저는 콘서트를 좀 하고 싶어요. 음악을 참 좋아하는데 이 전시회를 하면서 아이들도 자신감을 얻고 또 학부모님들도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복이 있었으면 즐겁고 좋고 나누고 그런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계속 올해도 이제 전시를 할 거고 그 다음 이렇게 아이들과 노래하고 선생님들 다음 같이 내 선생님들이 이제 만든 노래로 수민 선생님이 만든 노래로 노래도 부르고 다음 좀 사진 많죠? 빨리 넘길게요. 계속 눌러주세요. 제가 정말 개봉동에서 하고 싶은 일은 우리 아이들이요 눈으로 직접 보게 하고 싶어요. 그 자극을 주는 사람 소 공연장에서. 그래서 5월 23일 날도 또 할 거예요 여기서. 그때 참수 선생님이 이제 막 그 비보이 하는 거 보셨죠? 그건 남자아이들한테 도전을 줄 거고요. 여기에서 변상환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여자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주시더라고요. 한국무용을 전 처음 봤어요. 작년에 공연할 때. 근데 손끝이 살아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거 보고 정말 놀랍다. 난 왜 이런 걸 못 봤을까. 그런 거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노래도 잘하는 최선을 다해서 부르는 이제 가수가 우리가 되고 선생님들이 되고 아니면 학부모님 중에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세워지고 감동 있는 그런 공연들. 5월 23일에는 힐링아트 콘서트 무료예요. 다 같이 가족들을, 우리 남편들을, 우리 아이와 같이 즐기는 그런 공연을 여기서 또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기획하고 있고, 그 다음, 그 친구 그림, 제 작품이고요. 그 다음, 우리 수민 선생님 작품이고요. 그 다음, 우리 나연선 선생님. 그림, 처음에는 시끄무리한 그림을 그리셨거든요. 처녀작 보면 에덴이라고 막 이렇게 선들이 되게 까맣고 좀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어느 날 그림을 계속 작업을 했어요. 이런 그림이 집에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선생님의 사랑과 비 이런 마음을 그린 그 사람의 행복이 집안에 가득해요. 그래서 이런 치유 그림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다음 2015년 또 세부 목표예요.
여기에서 벌써 이룬 게 있죠. 7번은 저번 주에 이뤘어요. 8번도 이뤘어요. 6번은 이제 6월달에 강연 특공대가 여기 저희 센터의 옆에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서 강연 특공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할 얘기가 있으시면 어머님들이 강연을 해도 좋고 또 뭐 그런 전문적인 사람이 와서 강연해도 좋고 아까 그 형식은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나연선 선생님 스피치 하셨죠. 그런 걸 우리가 그냥 그 공감하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6월부터 그걸 이제 준비하고 있고 비타민 치료 도입해서 지금 너무 반응이 너무 좋고 앨범은 음반은 이제 내년을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15년도에 음반 준비하는 거 그리고 기부를 하고 싶어요. 기부를 지금 학원이 있긴 한데 너무 약해요. 그래서 더 많이 하고 싶어요. 네. 근데 힘들죠. 네. 근데 이제 돕고 싶어요. 나눌 때 행복하더라고요. 다음.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에요.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고 싶고 가족과 지구 여행하고 싶어요. 저 혼자만 다니는 게 아니라 남편이랑 아이랑 강연할 때 초청받으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적인 부분들을 나누고 그 공간에 위로를 주고 그걸 같이 가족이서 하고 싶고 음반 내고 싶고 자서전, 에세이, 개인전 강연 더 큰 기부 뭐 경영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힐링 콘텐츠 개발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건 저를 이제 알았거든요. 저는 제가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달란트 주셨고 그걸 씨앗을 계속 자라나게 했더니 제가 잘할 수 있는 걸 보니까 누군가가 꿈꿀 수 있게 큰 판을 만드는 걸 제가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심리교육 분야나 살리는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제가 콘텐츠를 많이 갖고 있어요. 연약해요. 아이디어일 뿐이에요. 치유그림 유통이나 뭐 전시, 뭐 공연, 심리 카페, 뭐 여러 가지를 그 생각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그런 뭔가 맞아 떨어지는 사람들이 와서 그 아이디어를 공유해서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색깔을 내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시스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심리 공부하시는 뭔가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세요. 같이 서로 상생하고 발전할게요. 그 다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성공은 삶의 목표를 아는 것, 전쟁력을 최대화하는 것,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씨를 뿌리는 것. 진정한 성공이 나만 잘 되는 성공이에요. 우리 남편 빼고 나만 건강하면 되나요? 같이. 우리 아이도 행복해야 되고, 모두 같이. 그 다음. 꿈은 이루어지자. 근데, 들려주세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이 말은 지난번 강연 때도 했는데, 제가 23살, 4살 때 많이 쓰러졌어요. 너무 좌절하고 힘들어서. 그때 동네 슈퍼 아저씨가 저한테 해준 말이에요. 저는 받아들였어요. 명언을. 그리고 그 아저씨와 아직도 가끔 카톡으로 연락해요. 근데 그 아저씨는 사장님이 되셨어요. 이제 그 슈퍼에서 그런 행사 자 감자 500원 뭐 이런 거 있죠. 뭐 떨이 뭐 이렇게 하시는 분 있죠. 그걸 하셨던 분인데 꿈이 있으셨어요. 자기만의 가게를 하는. 근데 이루어졌고 화곡동에서 열심히 사신다고. 저도 하겠죠. 네. 저도 그래서 이분의 가르침을 위대한 뭔가를 해야 뛰어난 스승인가요? 정말 핵심적인 얘기를 했으면 그 의식이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걸 이제 명언으로 받아들이고 이 얘기를 전파하고 있어요. 꿈은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 그분도 들은 얘기일 수도 있죠. 다음, 제 멘토예요. 너무 많아서 이제 다음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꿈이 된다. 엄마가 뭔가를 해내면 아이는 해내요. 예. 엄마가 공부하시고, 엄마가 책 읽으시고, 엄마가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면 아이는 해내요. 엄마가 당근 싫어하면 아이는 당근 싫어해요. 엄마가 공부 안 하고 아이한테만 그러면 아이 공부 안 해요. 돌연변이들도 가끔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보여주셔야 돼요. 너무 체력이 딸려요. 너무 힘들어요. 저만큼 딸릴까요? 저는 약골인데. 저는 신체와 장애까지 가려고 했던 사람이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부부마비가 계속 왔고요. 많이 쓰러져서 1년에 힘들 때 1년에 한두 번 쓰러지는데 이제 우울증을 앓을 때는 한 달에 하루에 2번도 쓰러져 봤어요. 네. 정말 약해요. 근데 습관을 바꿨어요. 기름진 거 안 먹고 피자 절제하고 아침마다 운동하려고 하고 장이 안 좋으니까 지금도 과일 야채 많이 먹어요. 잠은 못 자서 좀 고민이긴 한데 비타민으로 그냥 채우고 있어요. 몸을 트레이닝 하세요. 약하시다면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저도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트레이닝 하면 돼요. 그 다음 네. 올리원.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남보다 못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 켄트 선생님도 저번 주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난 나와 경쟁한다. 나만이 잘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근데 남들보다 못하더라도 제가 뭔가를 시도를 하기 시작했더니 제가 저만이 할 수 있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갖춰지기 시작했는데 그건 누군가의 마음을 토닥토닥 하는 거예요. 토닥토닥. 그게 제 강점이더라고요. 다음. 우리 아이 즐거움이 이렇게 되면 참 좋겠죠. 우리도 즐거움, 일, 사명, 취미. 근데 저는 제가 이게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상담하고 작품하고 아이들 키워하고 피곤하긴 해요. 근데 즐거워요. 이게 사람이랑 얘기하는 게 취미인데 말하는 거 힘든 분들은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예. 근데 진짜 나는 말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경험을 확대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어머님들도 아버님들도 이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강점, 단점, 힘이, 강점, 기능을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저희 아이가 왔어요. 근데 이런 장점, 단점 이런 모든 걸 확인할 때 경험을 하게 되면 피곤할 수도 있죠. 근데 많이 부딪히고 깨어지면서 다져지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가 물을 좋아하는데 정말 수영을 한번 보냈더니 얘가 너무 잘한다. 이 경험한 거잖아요.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학원만 보내는 게 아니라 엄마랑 아빠랑 어디 갔는데 아이가 막 너무 끌리는 게 있고 도전을 받았다. 정말 산교육이거든요. 학교에서는 배울 수가 없거든요. 감성 교육을 하셔야 돼요. 머리로 가르치고 교과서에서 배운 건 진정한 배움은 아니죠.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만져보고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게 진짜 경험이고 산교육이에요. 그 다음 이거는 그냥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돼서 빨리 설명할게요. 이것도 지난번에 했던 건데 능력을 칭찬하세요? 노력을 칭찬하세요? 보통은 능력을 많이 칭찬하시더라고요. 근데 언제부터? 제가 상담 현장을 교육 현장에 있다 보니까 학교 들어간 시점부터 애기가 꼬맹이가 하면 뭘 해요? 그냥 잡고 쓰고 이러면 얼마나 예뻐요. 그럼 너무 예뻐서 환호하고 얘가 한 성공에 대해서 칭찬해 주잖아요. 근데 학교 들어가는 순간 비교하게 되고 잘해야 되고 받아쓰기 하고 이러면은
뭔가 다 막 틀려오면 막 화나고 그러니까 잘해오면 또 능력을 칭찬하거든요. 근데 결과를 칭찬하기보다 과정과 노력 그런 걸 칭찬할 때 더 멀리 가요 아이들은. 진짜로 좋아서 하게 돼요. 다음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내 마음이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언어를 바꿔보세요. 자꾸 긍정적인 언어를 뱉어보세요. 그러면 긍정의 사고가 또 따라와요. 제가 예전에 너무 끔찍한 얘기긴 한데 자살 충동을 많이 느꼈어요. 왜? 저 보는 앞에서 어머니가 2번이나 시도하셨잖아요. 그걸 보고 자란 저는 힘든 일이 생기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말로 뱉어버렸네요. 제가 집착병이 또 있었어요. 강박이랑 정신분열 같은 증상이 있었고 제가 한창 힘들었을 때 정상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 언니한테 친정 언니한테 막 집착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왜? 엄마로 생각했어요. 언니가 남자친구가 생기니까 저는 이제 저 만나기보다 남자친구 더 만나는 걸 좋아하는 것 같고 질투가 났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작은 건데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제가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니 내적인 일을 보세요. 제가 태아기 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그렇게 됐는데 엄마의 그런 역할을 저희 언니로 자꾸 생각을 했고 언니가 또 너무 잘해줘요. 돈 없으면 돈 주고 옷 주고 항상 저를 돌봐줘요. 예쁜 거 주고. 그러니까 언니가 그렇게 되니까 막 자살 충동을 느낄 때 제가 나 죽어버릴 거야 했더니 정말 죽더라고요. 힘들어도 나 할 수 있어. 나 해낼 거야. 이렇게 뱉으면 그 말이 저를 움직여요. 근데 난 어떻고 얘기를 하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 말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말씀이 그런 와 진짜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언어로. 그래서 아이들도 또 정말 못생겼다. 그럼 그 아이가 6살 때 그 얘기를 들어요. 그거에 매여서 평생을 사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봤어요. 은찬이 친구인데 개성 있게 생겼는데 어떤 선생님이 얘 보고서 너 정말 못생겼다 귀엽다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얘기를 해줄까 말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또 학부모님 상담하다가 어떤 선생님이 아이한테 하지 말아야 될 홧김에 그냥 뱉었어요. 그 아이가 오열을 해요. 그런 말이 살리고 죽이고 다 하더라고요. 그 말이. 엄마가 정말 사랑하는 딸한테 홧김에 너 그냥 죽어버려. 그런 말 하면 진짜 그렇게 돼요. 그걸 이겨내기까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언어가 정말 중요해요. 사고가 안 되면 생각이 그렇게 자꾸 언어로 뱉어보세요. 그 다음 성공.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좌절을 극복하는 태도, 감정적으로 조절하는 능력. 성공을 위해서 좌절 금지, 극복하는 태도. 그렇게 또 결단을 하시기 바래요. 그 다음 네,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이건 이제 같이 할게요. 내면의 혁명이 일어나야 되고 과거에 붙잡히지 말고 미래의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과거 속에서 산다는 거죠. 저도 그랬고 저희 아이도 그러고 그거는 사람이라 그런가 봐요. 생명력을 갖고 있는 마음이 있는 존재들이라 그런가 봐요. 어떠한 큰 사건을 만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붙들리지 말고 날마다 현재 진행을 하시길 바래요. 근데 다짐을 해도 또 돌아가요. 괜찮아요. 다시 결단하시면 돼요. 저는 100번 넘어지고 100번 일어나기를 또 결정을 했어요. 그래, 오뚜기 정신. 항상
제가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안 먹어져요? 그럼 붙여놔요. 계속 붙여놔요. 다이어리에 막 써놓고, 카톡에 막 써놓고, 절대 긍정이 안 돼서 절대 긍정 써놓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짐이 저를 이끌고 가고 결단하시면 돼요. 그 다음, 네, 이제 마쳤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저희 아이랑 항상 암송하고 있는데 진도가 안 나가요. 그 다음.